네, 안녕하십니까. 명리대의 적광입니다. 자평진전 제28강 정범격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정관에 대한 그 이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관을 논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을 극하는 것인데, 비록 칠살과는 다른 점이 있죠. 칠사는 그 일관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정관은 일관을 이렇게 그 명예롭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칠살이나 정관은 일관을 극하는 것이다 라는 공통점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정관에게 제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뭐 때문에 형충파해를 심하게 꺼리면서 정관을 존중해야 되는가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이 천지간에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굳세게 자신만을 높여야 할 이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늘이 이제 그 하늘을 이렇게 무서워해라.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관은 곧 하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집에는 부모가 있고, 나라에는 군주가 있듯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하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극한 천자일지라도 하늘이 그를 내려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고 이렇게 형충파해를 이렇게 꺼리고 하는 것은 그 형축파일을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를 침범하는 것이니 어떻게 옳은 일이겠는가라고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논하고 있죠. 그러니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정관의 그 성립 조건으로는 정관이 순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관이 실사라고 이렇게 이렇게 혼잡이 되거나 또는 중관, 관이 여러 개 섞이거나 이렇게 형충파이가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관이 이렇게 중화가 돼야 돼요. 관을 이렇게, 관의 제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일관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성의 생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재성의 보필이 또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만이 정관격이 아주 훌륭한 정관이 격이 되겠죠. 그리고 정관격의 성격 및 사회적 특징이라고 보면은 정관격의 그 성품은 온화하고 정직하고 예의가 바르고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랬고요. 이 성향으로는 질서와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이게 하나의 성향이고요. 길한 경우에는 명예나 직위, 이 사회적 평가가 아주 우수하지만은 흉한 경우에는 권위주의나 고집스럽고 또 명예를 손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직업적인 어떤 그 특징으로 보면은 공직, 이렇게 직장인, 교사, 그다음에 법조인, 연구가, 행정가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이 자평진절에서 나와 있는 정관 격국의 운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은 정관격에 나와 있는 그 옛날 사주의 그런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관격의 그 운세를 보는 법하고 이렇게 운을 보는 법하고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관격에 그 재성과 인성이 함께 투출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정관이라고 하는 이제 일간 입장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격국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격이 거느리는 여러 가지 거기는 재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상관도 있고 비급도 있고 식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느린 국에 의해서 격국이 성패가 됐냐 성격이 됐냐를 가늠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관격에 재성과 인성이 함께 투출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성과 정관이 서로 장애가 없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설상공의 사주라고 이렇게 하나 보면은 신월의 을목일주죠. 그래서 무토하고 임수 이렇게 재성하고 정관이 인성이 이렇게 함께 투출했어요. 그러나 을목으로 이렇게 두 개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아주 귀하게 된 사주다.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운을 보는 법에는 정관격에서 운을 취할 때는 정관이 거느리는 여러 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정관이 거느리는 여러 국을 가지고 구분하여 운에 배합한다 그랬거든요. 정관이 예를 들어서 상관을 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인성운이 와야 되겠죠. 상관은 생해주는 비겁운이나 이런 운이 오면은 상당히 좀 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정관격에 이제 운을 보는 법은 또 특히 잡병진전에서는 억부론에 굉장히 많은 억부론을 가지고 운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충해합, 그 다음에 정관합,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운을 이렇게 대비하고 운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억부론, 억부, 일간의 강약, 격국의 강약, 격의 강약, 그다음에 이제 국이라고 하면 격국이라고 하면은 격이 있으면 반드시 국이 있겠죠. 격이 용신이다 하면은 용신을 보호자하는 상신이 있겠죠. 이 상신은 국하고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고 그 용신은 격하고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격국 용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잡병진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가 아주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용어가 막 뒤죽박죽 쌓여 있는 이렇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하는데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니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이 운을 대입하고 운을 추론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정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우에 이제 설상공의 사주 같은 경우에 이 정관이 재인의 보호자를 받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웬만한 운에서 이렇게 이 격을 깨뜨리지는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지의 형충해합이랄지 정관으로 합이랄지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일간의 강약, 격국의 강약, 그 다음에 재성의 강약, 인성의 강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운을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자평진전은 원래 12운성을 이렇게 수용하죠. 12운성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억분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령을 가장 이렇게 근이 강하다. 그다음에 시지가 근이 두 번째로 강하다. 또 일지가 강하다. 그다음에 연지가 더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제 연월 이시로 해가지고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원령을 얻으면 가장 강하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그런 취지가 되는데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자평진전에서는 다 똑같아요. 네 개 지지가 금만 이렇게 왕지가 있으면 왕지로서 역할을 하고 또 세지가 있으면 세지로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이 사주를 보면은 강약을 보면 을목이 7월에 신령을 했죠. 신령을 했으면 아주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월 이시에 이렇게 왕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도 능히 이렇게 이 재관을 수수가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을 한번 봅시다. 정관은 경금이죠. 경금인데 경금이 이 등령을 했기 때문에 왕하죠. 정관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고 무도 그다음에 재성을 한번 봐봐요. 재성을 보면은 이내 사에 녹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내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재성도 이렇게 왕하고 임수도 장생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일간도 왕하고 모든 격용신들이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어떤 운이 와도 이렇게 격을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성과 인성이 서로 합하여 장애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고관무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주가 이렇게 이렇게 벼슬을 해도 진급도 안 되고 이렇게 낮은 직급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월에 무토 일간이 월급이죠. 월급에서 이제 이 을목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정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격은 월급이잖아요. 월급인데 미에서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국을, 월급이 국을 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정관이 재성하고 인성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국이. 그러면은 격국이 있고 국이 다시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보필해 주는 것, 또 이렇게 그 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걸 항상 그 개념을 유념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 격국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그 운출하는 상당히 운출하는데 애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작기 정관격으로 을목이 정관에 투출했죠. 작기 정관격이라고 했거든요. 작기 정관격. 여기서 이게 또 상당히 표현이 저 월급에 정관, 월급격에 정관을 쓰는 사주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 저 뭐냐 제인으로 이렇게 이 정관을 보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작기 정관격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 사주가 작기 정관격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상당히 잡병진전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보면은 그 정임이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벼슬이 7품 이상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명사주를 이렇게 인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화하여 인성국을 이루고 재성이 투출한 경우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면 해월의 정화일간이죠. 정화일간이면은 이게 해명이 목국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인숙격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까 이게 그 얘기들 하면은, 이 논리대로 하면, 이것을 인숙격이라고 이렇게 봐야지 정관격이라고 봤잖아요. 아까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봅시다. 문명사주 보면은, 월급인데 여기서 투출했기 때문에 정관격으로 이렇게 봤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정관격이에요. 그런데 인수로 삼합을 했고 이 정관으로 인성이 투출했어요. 그럼 누구나 봐도 인수격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정관이라고 했잖아요. 정관격에다가 이 사주를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관격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운에서 성격과 병격에 삼합을 할 때 그 원령의 지지가 정관으로 원령이 투출하면은 그게 격이 또 원상 회복이 다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주는 해월에 이렇게 정화일간이기 때문에 임수가 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명이 목국이 되면은 임수가 임수 정관이 요 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 목이 술을 너무 설기를 심하게 해버리니까 이 격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임수를 생해주는 개성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와 인을 둘 다 쓰지 못한다면 인성 하나만 쓰는 것이 재만 쓰는 것만 못하니 인성은 관을 보호하나 관을 누설할 수 있으나 재성은 관을 생하기 때문이다 그랬거든. 여기서 보면은 인성은 수생목을 너무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관이 설기를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격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와가지고 목 기운을 좀 펴내면서 이렇게 금생수 해가지고 이 정관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 인성으로 화해가지고 개성을 보면 아주 귀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어, 그 운을 보는 법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자평의 격국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보면은 정관이 재성을 쓰는 경우죠. 이것은 인수가 이렇게 너무 왕하기 때문에 재성을 쓰는 경우에는 우는 인수나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관격인데 인성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 재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성으로 가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자리로 가면 좋다.
이게 사오미로 가면 좋다는 뜻이죠. 병정으로 이렇게 가도 좋고요. 사오미로 가도 좋다. 인성운도 좋고, 이제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식상운은 굉장히 꺼린다고 그래서 식상운은. 식상운은, 이제 이 식상운은, 이제 저 뭐냐, 화생토 해가지고 무기토가 되겠죠. 무기토 식상운은 매우 꺼린다. 인수나 신앙으로 가면 좋은데 식상운은 매우 꺼린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토생금을 해서 이제 이렇게 토생금을 해가지고 이 금을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해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가지고 식상운은 매우 꺼리는데, 만약에 신왕하고 일간이 왕하고 제가 경미하다면은 경미와 관이 약하다면은 이렇게 제관운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경미하고 관이 약하다면은 식상운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관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됐으면 여기 사주에서 일간의 강약을 한번 봐봐요. 미의 정화 신령을 했죠. 그러나 술하고 미의 정화의 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주가 이렇게 관을 쓸 수가 있죠. 관을 쓸 수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목생활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그 다음에 관성운은 조금 약하죠. 관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해자 쪽으로 가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운으로 가면은 금생수를 해주니까 좋겠죠. 그리고 사오미로 가게 되면은 일간이 이렇게 신앙해도, 어, 일간이 이렇게 신앙하고 제가 경미하다 그랬거든요. 이럴 때는 신앙하고 신앙이 되면은 이렇게 제가 더 경미해지니까 나중에는 제가 눈을 이렇게 돕는 운이 좋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 상관국을 이루어 인수의 극제를 쓰는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정관격이 상관국을 이뤘어요. 정관이 상관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격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때 인수의 극제를 쓰는 사주. 그럼 아주 좋죠. 예, 자, 여기 보면은 미월에 기토가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 정관격이거든요. 정관격이 이제 정인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정관 용인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를 다시 해보면 지지가 뭐다? 목이죠. 해명이 목국이 전부 다 목이거든요.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정관이 이렇게 정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천간으로 이 신금 두 개가 목들을 이렇게 제어하기 때문에 기토를 살려주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사주가 좋아지게 됐다. 지지로는 신유수로 가면 굉장히 좋겠죠. 이 사주가. 신유수로 가면 좋고, 그 다음에 임묘진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흉이 되겠죠. 여기 표시가 잘못됐네요. 여기도 안 좋죠. 네.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정곽적이 식상을 대동하여 인수의 극제를 쓰는 경우에는 우는 관왕이나 인왕, 인왕의 향이 좋고 재성운은 매우 꺼린다 그랬거든요. 재성운은 이제 그 인성을 극해해 버리기 때문에 그 재성운을 굉장히 꺼린다. 만약에 인수가 중첩되었다면 재운도 이렇게 해놓고 싶다 그랬거든요. 인성이 너무 말해버리면 재성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덜어내도 이렇게 해롭고 싶다. 이거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관격국의 운세 분석 이제 다섯 번째로 합살 유관사주. 합살 유관사주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합살 유관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양간의 경우에는 겁재를 써가지고 합살을 하고, 음간의 경우에는 상관을 써가지고 합살을 하는데, 운의 보는 방법이 양간일 경우에 합살할 경우, 음간일 경우에 합살을 할 경우가 약간 달라요. 운을 추론할 때. 그걸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6월에 간목일주가 을경합을 했죠. 그래서 정관을 남겼어요. 그래서 재성이 축출했거든요.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재인의 이렇게 보호자를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아주 훌륭한 사주가 됐죠. 근데 이 사주는 양간이기 때문에 겁재가 와가지고 이 칠사를 이렇게 합했죠. 그래서 정관격에 칠사를 대동한 경우에는 식상운도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정관격에 칠사를 대동한 경우에는 식상운도 오히려 좋다.
장애되어 있는데 사주 중에 겁재를 써가지고 칠사를 합하면 재성운도 행할 수 있고 식상운도 행할 수 있으면 신앙운과 인수운도 행할 수 있으나 다만 칠사를 다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주에서 상관을 써가지고 칠사를 합하면은 식상운과 재운을 모두 행할 수 있지만 인수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운간의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자 보면은 뒤에 그 제가 구분을 한번 해놨는데요. 오양간이 합살 융환할 경우에는 겁재를 써가지고 합살하는 뜻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자 단목 그다음에 병화일간, 무토일간, 경금, 임수일간 오양간이 겁재를 써가지고 칠사를 이렇게 합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관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화도 마찬가지로 정화 겁재를 써가지고 임수 칠사를 합해서 내 정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도 마찬가지로 기토가 간목을 이렇게 합하고 을목을 정관을 쓰고 있죠. 무토 일간에는 경금 일간은 신금이 병화를 합하고 정화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임수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무토를 합해가지고 기토를 이렇게 합할 수가 있어요. 합해가지고 이제 정관을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양간은 급제를 써서 이렇게 그 칠사를 합하고 정관을 쓰는 경우에는 운을 취할 때는 비거분과 인성운, 그다음에 재성운과 식상운도 행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다만 칠사로는 폐가 된다. 경금이 다시 오면은 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을경합이 혼잡이 되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갑을 이제 그 비겁운, 그다음에 인계, 인성운, 그다음에 무기, 재성운, 그다음 식상운, 병정 식상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행운론에서 배웠듯이 천간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쓸 수가 있고 못 쓸 수가 있고 기지로 오는 것도 쓸 수가 있고 못 쓸 수가 있고 음양이 다 같은 그 오행이라도 음양에 따라서 쓸 수가 있고 못 쓰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꼭 참고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뭐랄까 여기서 비거분이나 인성운, 재성운, 식상운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병정 식상운을 봅시다. 병정 식신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 정관을 이렇게 합해보면 되겠어요? 안 좋잖아요. 이런 걸 잘 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 식상운이 왜 좋냐? 이제 이 재성이 있는 경우에 인성이나 재성이 있는 경우에 식상운이 그 그걸 전제로 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오음간이 이제 합살 유관한 경우는 상관을 써가지고 합살한 경우거든요. 이럴 경우는 식상운과 재성운은 다 좋고 인성운은 폐가 된다 그랬거든요. 자, 을목이 있죠. 을목을 보면은 병화가 신금을 합해가지고 경금을 이렇게 살려냈죠. 그다음에 정화는 무토 상관이 개수를 이렇게 합했죠. 칠사를 합했죠. 그다음에 기토는 경금을 이렇게 합해서 을목을 이렇게 경금을 이렇게 가지고 을목을 이렇게 합했죠. 그 다음에 신금은 상관 임수를 가지고 정화를 이렇게 합했죠. 계수는 간목을 가지고 기토를 이렇게 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을 볼 때 행운론하고 대운 보는 법 있죠. 근데 이게 성격 변격, 대운에서 성격 변격,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정관으로 이렇게 청하게 투출된 것은 논함 이런 것들이 서너 가지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운을 이렇게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광격에 상관이 있어가지고 인수를 쓰는 경우는 재성운은 흉하다 이제 그랬거든요. 범태부의 사주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요. 이 정광격에 인월의 기토일간이 병정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죠. 그런데 재성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럼 재성이 투출했으면은 인성을 쓰고 있는 사주 재성이 투출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투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임합으로 이렇게 임수 재성을 이렇게 합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병화만 하나 있어도 이 정관을 이렇게 충분히 관인 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주가 이렇게 그 기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여 인수로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재성을 만나는 것을 꺼리니
재성이 인수로 제거할 수 있어서 정관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재성으로 상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재성을 만났는데 도리어 대기한 경우다 그랬거든요. 기기에 이 같은 경우 지지의 사축으로 이렇게 이 상관국이 이렇게 됐거든요. 사축으로 호생금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 사축이 이 정관을 이렇게 깨뜨리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병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금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하나는 오히려 혼잡된 것보다도 재성이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편인을 이렇게 합분해서 정인만 남겨가지고 오히려 깨끗하게 됐잖아요, 사주가. 그래서 기약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여 인수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재성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꺼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관이 있는데, 정관격에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재성이 있어버리면은, 이제 인성을 써가지고 이 상관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생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것보다는 이 화해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는 그걸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토생금, 금의 기운이 아무래도 금생수를 한다고 해도 금극목도 하면서 금생수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극이잖아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극을 하게 돼 있잖아요. 들어오면은. 생극 재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생극은 내가 생하고 극하는 것이지만 재화는 남이 나를 재하고 화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생극하고 재화는 같은 개념인데 입장만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생극이라고 하시면 돼요. 생극. 생극. 항상 오행은 생극을 한다. 이렇게 생극을 이렇게 동시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이렇게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정관격의 강의를 이렇게 모두 마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